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규헌입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이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요.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안 지웠어요. 누가 그려놓은 것 같아요. 동울산 화이팅. 제가 현대상 부산 경남 본부 울산 사업부 동울산 지점에 소속되어 있는 플래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대리점이고요. 제가 현대해상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점장님이라고 누가 그려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안 주고 나눴습니다. 자, 보통은 여기가 백지인데 그려져 있더라고요. 자, 이규헌의 보험통신 제112화입니다. 저는 현대해상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촬영해서 제가 뭐 영업을 어떻게 하는데 뭐 목적을 두고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없고 그냥 교통사고 과실, 사고에 대한 상식, 또 보험에 대한 어떤 상식들 좀 안내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개척지에 나가서 이거를 돌려요. 이렇게 매주. 근데 이걸 만들었어요. 만든 걸 뭐 밴드나 뭐 이렇게 올리다가 보니까 영상으로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 더 좋겠다 싶어서 유튜브 촬영을 하는 거고요. 뭐 이걸로 돈 벌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뭐 영업적인 목적으로 올리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현대해상에서 영업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교통사고 시에 현장에 출동하는 명예보상위원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되면서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자격증도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자격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제가 영상 촬영해서 막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보고 또 연락이 와서 에듀윌에서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1차 과목 교통사고 재현론 차량 운동화 그리고 2차 과목 교통사고 조사 분석서 작성 및 재현 실무 과목 전임 교수로 인터넷 강의 유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육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에듀윌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고 그리고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많이 배우는 입장이죠. 제가 뭐 누구를 가르칠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반인들보다는 교통사고나 보험이나 자동차 이런 쪽에 조금 더 가까이 있다 보니 영업을 하는 놈이 엉뚱한 짓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죠. 과실 비율. 가장 여러분들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죠. 오늘은 좀 원론적인 부분을 알아볼 거예요. 이전에도 한번 비슷한 주제로 다뤄봤던 내용인데요. 그때는 글로 다뤘죠. 지금 영상으로 다루고 있고요. 무조건? 무조건이라는 게 있을까? 기준? 기준은 있을까? 당연히 기준이 있죠. 무조건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그러면 이 법칙은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모든 법칙에 예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명제가 참이려면. 그런데 그러면 이 명제가 성립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 명제는 예외가 없는 거잖아. 무조건 다 예외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명제는 거짓인데 말장난이죠. 자, 그런데 과실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거냐?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거냐? 그건 아니다. 하지만 가끔 무조건인 것도 있다. 기준은 있다. 자, 중앙선 침범, 후미 추돌, 신호 위반 세 가지 경우에 100% 과실이 나오지 나머지는 다 서로 간에 과실이 나옵니다. 라는 얘기를 누가 하냐면 현장에 나온 현장 출동 직원, 보상과 직원, 과실을 좀 정리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멘트를 잘 날려요. 화법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런 거냐? 네, 거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중앙선 침범에 오는 차를 어떻게 주의할 거야? 맞잖아요. 백대빵 맞죠? 그런데 자, 내가 편도 2차로 도로를 뻥 뚫린 편도 2차로 도로를 주행하고 있어요. 저기 앞에서 웬 놈이 내 차로 1차로로 지금 달려오네?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 멀리서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차는 아무것도 없는데 얘가 내 차로 지금 달려오고 있는 거야. 뭐지? 근데 그냥 달려가서 사고가 났어요. 이게 백대 빵이에요. 상대방 중앙선 침범했다고? 백대 빵일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백대 빵 아닐 것 같지 않나요?
나는 내 길 가는 거 맞아. 분명히 저 차가 중앙선 침범해서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피할 수 있었어 없었어? 멀리서 제가 지금 내 차로로 오는지 저쪽 차로로 오는지도 잘 모르던 시절부터 벌써 보였어. 가까이 오면서 보니까 내 차로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차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피하면 돼, 난 옆으로. 근데 안 피했어. 내가 내 차로 가고 있는데 저건 뭐야? 이러고는 박았어요. 내 과실이 없을까요? 과실 있죠.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지침 손보협회 과실도표상에 역주행하던 차량과의 사고에서 과실을 얼마로 해놨냐? 8대2로 해놨어요. 중침하고 역주행이 다른 거냐? 다른 거예요. 중앙선 침범을 해서 역주행해서 이렇게 오다가 골목으로 들어가려고 요거 잠깐 역주행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꺾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골목 쪽으로 꺾어버린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꺾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미리.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사고가 났다. 이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 상황이 다른 걸까요? 다르죠. 달라요. 이거는 100대 빵이 맞아요. 예전에는 이것도 여기 골목이 있으니까 좌회전할 수 있으니까 주의했어야지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도 했어요. 판사가. 내가 말고 보험회사가 말고. 그런데 요 상황은 역주행이고 요거는 중침이에요. 조금 달라요. 이게 거리가 많이 길면 그러면 나한테도 과실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주의할 수 있느냐? 이 차가 주의하고 피할 수 있었느냐? 이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었느냐?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지난 화에서도 제가 얘기했어요. 선행 차량이 우선이에요. 자기 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우선이에요. 자기 차로를 가본 차가 우선이에요. 옆에서 들어와요. 깜빡이 다 켰고 들어오는데 이 차가 달려오는 걸 멀리서 오는 걸 보기는 봤는데 아니 조금 서주겠지 이렇게 깜빡이 켜고 들어가는데 라고 들어갔는데 그냥 박아버렸어요. 기본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7대3이에요. 왜냐? 얘가 우선이거든. 좀 서주겠지 이게 아니고 지금 들어가면 저 차가 나를 충분히 주의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 들어갈 건데 조금 양보해 주실 수 있나요? 속도를 줄여줘. 그러면 들어가야죠. 속도 줄여줄 마음이 전혀 없는데 내가 그냥 들어가 버렸어. 이마에 깜빡이 켜고 시간을 두고 들어가는데 서주겠지 설마. 안돼. 얘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7대3이에요. 이 사고는 7대3이 맞아요. 왜냐? 그 속마음은 아무도 모르니까. 경찰서 갔어요. 법원에 갔어요. 이 사람이 들어오는 게 미워서 확 갖다 박았어요 라고 얘기할까요? 안 할걸요. 그러면 결국은 정상 주행하는 차량과 진로 변경 차량밖에 안 돼요. 블랙박스 아무리 돌려봐 그 속마음은 그 블랙박스에서 안 나와요. 물론 그 속마음을 일부 블랙박스 영상으로 읽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추정이죠. 증거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우선이면 다냐? 우선이라고 다가 아니다. 그래서 과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우선이지만 100대 빵은 아닌 거예요. 내가 내 차로를 가고 있지만 들어오는 차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나도 충분히 주의하면서 주행하고 있다가 들어오는 차가 있으면 내가 막 브레이크 조금 밟아줄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빵빵 야 내 지금 이 속도로 지금 이 거리에서 너가 지금 들어오면 안 돼. 사고나 빵빵 기다려 하고 가거나 이런 내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선이라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이 나와요. 쌍방에. 그런데 대부분의 분쟁은 어디서 발생하냐? 왜 내가 잘못이 있어? 여기서 발생을 해요. 이렇게 제가 뭐 맨날 듣는 여기 예를 잘 드는 이유는 저희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고문이세요. 한문철 변호사님이. 그래서 저 따나는 뭐 우리 고문님이시니까 라고 그냥 이렇게 거명을 하는데 이 사실 이게 뭐 원래 하면 안 되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TV에 나와가지고 워낙 100대 0입니다를 많이 때려가지고 요즘은 본인 과실 비율 인정 안 하려는 그런 풍토가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변호사님한테까지 저 억울한데요 라고 얘기할 정도면 정말 억울한 거지. 그런데 많은 사고들이 어떤 사고냐면
정당한 사고예요. 7대3이 나오는 사고야. 그런데 나만 인정 못해. 내가 왜 7이야? 깜빡이 켜고 다 들어갔는데 지가 와서 박았는데, 지가 와서 내 뒤를 박았는데 어떻게 내가 7이야? 내가 피해자지. 지금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방금 제가 한 말이 억지라는 걸 알 거예요. 아마 대부분은.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소송까지 간다? 그럼 보험회사 직원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고객님 이거는 이러하기 때문에 고객님 저희들이 주의 과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 담당자는 내 보험회사인지 상대방 보험회사인지 모르겠다. 왜 내 편을 안 들고 남 편을 드냐? 라고 금감원 민원 나와요. 아닌 것 같죠? 정말 정당하게 보험회사가 잘못한 것만 막 민원 넣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죠? 제가 현장에서 2007년부터 현장에서 제가 그 교통사고 현장 출동을 했거든요. 명보를 했어요. 요즘은 출동 건수가 이제 좀 줄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13년 동안 보아온 현장에서 불만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물론 우리 고객이고 혹은 상대방 고객이고 고객이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정말 너무하다라는 그런 이의제기,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험회사만 다 도둑놈인 것 같죠. 건물주만 갑일 것 같죠. 세입자가 갑일 경우도 많아요. 네. 그리고 금감원 민원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교통사고 아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무기거든요. 너희들 금감원 민원 무섭지? 똑바로 해. 갑질이에요 그거. 그 알량한 그 하나 가지고 갑질하시는 거라고요. 저는 금감원 민원하고는 별 상관없는 사람이긴 하고 물론 저도 금감원 민원 맞을 수 있어요. 현장 출동해서 나가서 네가 왜 일을 똑바로 못해서 이런 거 민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는 이제 보상가 직원들이 금감원 민원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아니 이 사고를 7대3이라고 안내한 게 보상가 직원이 뭐 잘못한 거예요? 그게 민원 맞을 일이에요? 물론 영상을 봤더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사고에서의 과실을 따질 때는 뭘 해야 되냐? 시간, 거리와 속도의 관계를 봐야 돼요. 이걸 어디서 공부하느냐?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차량운동학 제 첫 번째 시간에 이거를 배워요. 시간은 영어로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단위가 뭘까요? 초거든요. 초. 시간? 1시간? 아니 시간 아니에요. 시속 아니에요. 초. 거리는 distance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단위가 미터죠. 미터. 속도는 미터 per sec예요. 초속. 시속 몇 킬로 말고 기본 단위. 요게 이제 초속이에요. 초속.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기본 단위가 미터 그리고 요 세컨드라고 해서 S거든요. ms 그리고 질량은 킬로그램 해가지고 mks 뭐 이렇게 SI 뭐 질량 단위 뭐 물리량 단위 뭐 얘기를 하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항상 과실 사고에 대해서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될 건 뭐냐면 한문철 변호사님 얘기 잘 하시잖아요. 예측할 수도 없었고 피할 수도 없었다면 100대 0입니다. 이 말씀 하시잖아요. 시간과 거리와 속도의 관계에서 그 사고를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차가 깜빡이는 켰지만 이 차가 정상적인 속도로 주행하고 있는데 여기 차가 막 정체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쪽은 좀 자기가 보니까 좀 쭉쭉 가네? 그래서 이 차가 오고 있는데 미처 못 보고 깜빡이 켰다고 확 나와버렸어요. 쾅 사고가 났어요. 근데 사고가 어떻게 났냐? 이 그림은 조금 애매한데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가는데 옆구리 쿵.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이번에 5월 30일 기준으로 과실도표가 바뀌었어요. 이쪽에서 1로 나오는 거랑 이쪽에서 1로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그림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정체되어 있는 차량들 사이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는 거기 없어. 비겁한 거지.
그건 과실 매기겠다는 거예요. 자, 옆구리하고 접촉하게 되면 그러면 벡터빵이다. 그건 될 수 없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거리와 시간과 속도의 관계를 과실 도표의 현실적인 부분으로 반영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에요. 전에는 이거 없었거든요. 100대 0 아니었거든요. 8대 2였거든요. 정차 후 출발 이래가지고 그냥 8대 2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준이라면 길가에 서 있다가 나는 가고 있는데 튀어나오는 것도 이제는 100대 0 해야 돼요. 맞잖아요. 길가에 차들이 쭉 뭐 불법 주차가 돼 있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혹은 주차선이든 차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가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휙 튀어나와서 내 얼굴이 쿵 박았어요. 오! 이러는데 벌써 박았어. 동일한 기준으로 100대 0이 돼야 되는데 그건 과실도 필요 없어. 정차 출발은 그냥 8대 2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100대 0 만들어내려면 근거원비는 해결되는 거 아니라니까. 소송을 가든지 저한테 문의해서 이제 대응책을 좀 마련하든지 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과실 비율이라는 건 왜 만들어지는 거냐? 시간과 거리와 속도의 관계에서 네가 우선이지만 하지만 너에게도 주의과실이 있다라고 해서 과실 비율이 만들어집니다. 중앙선침법 후미추돌 신호위반은 기본은 100대 빵이에요. 하지만 그 와중에 방금 처음에 제가 예를 들었죠. 중앙선침법이라 하더라도 100대 빵 아닐 수도 있다. 후미추돌 뒤에서 박았어요. 그런데 앞에 차가 후진을 삘삘삘삘 하고 있는데 뒤에서 봤어. 그 100대 빵이에요. 가만히 있는 차가 아니고 후진을 삘삘삘 하고 있었어. 혹은 옆에서 딱 가다가 여기는 한 대 서 있는데 여기는 세 대 서 있어. 가다가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쫙 들어오는데 이거 와가지고 빡 서버렸어. 내가 뒤에서 박았어요. 훔치돌이잖아. 앞에 차가 가야 돼. 6대 4. 기본은 그렇게 돼요. 자, 신호위반. 상대방이 신호위반했어요. 그래, 전에도 내가 얘기했다. 상대방이 신호위반해가지고 신호위반까지 달려왔는데 나는 정지선 넘어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 터지면 가야지 이러고 있다가 신호 터진대 팍! 가는데 박았어요. 나도 신호위반. 정지선을 언제 넘었어요? 적색 신호의 정지선 넘었잖아요. 신호위반. 선출발. 자, 그 100대 빵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상대방이 신호위반이라고 무조건 100대 빵이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상대방이 신호위반이라 하더라도 큰 교차로에서 내가 제일 마지막 차로에서 뒤에서부터 쭉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걸 잘 알아 내가. 조만 가지고 신호 바뀔 거다 알겠어. 쫙 오고 있으면 아니나 달라 신호가 딱 바뀌었어요. 그대로 쫙 달렸어요. 과실 나올 수 있어요. 자, 진로 변경은 7대 3이다. 무조건? 무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기준은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은. 진로 변경의 기본 과실은 얼마로 할 것이냐. 기준이라고 기준. 정차 후 출발은 8대 2다. 직진 대 좌회전은 3대 7이다. 우측차 우선. 동일폭 교차로 양방 직진 동시 진입 기준으로 우측차를 피해자로 봐가지고 4대 6을 적용합니다. 좌측에서 진행한 차가 6이죠. 그러니까 내 오른쪽에서 오는 차하고 받치면 내가 가해자고 내 왼쪽에서 오는 차하고 받치면 내가 피해자인 거야. 뭐 한문철 변호사님은 법원에서는 그런 거 인정 안 한다 이런 얘기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인정합니다. 억울하면 소송 가셔야 돼요. 하지만 제가 직접 찾아보진 않았지만 이거 인정한 판례도 종종 있을걸요. 네.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과실 비율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냐. 시간과 거리와 속도와의 관계에서 일단은 누가 법규상 우선이냐를 따지고 그리고 이 사고에 피해자가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 신호 받았어요. 섰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뭐 계속 광 박아. 이건 신호 뭐 과실을 매길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뭐 날아서 피할 거야 어떡할 거야.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고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선인 차량이라 하더라도 일부 과실이 주어지는 그런 과실 비율이 발생하게 된다. 너무 보험회사적인 뭐 이렇게 설명이라고요. 근데 현실이 그래요. 제가 본 대부분의 사고들은 그런 사고들이에요. 그런데 그 변호사님 그러죠. 100%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그거는 그러한 유형으로 처리되던 과정에
깨지 못한 보험회사 직원들이 사고가 본인 앞으로 배당이 엄청나게 많이 돼요. 보상과 직원들이 처리해야 될 업무가 많아요. 그런데 그 처리해야 될 업무들이 많은데 그 자기한테 배당되는 여러 사고들을 그럼 어떻게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어떻게 돼요?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이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분류 구분 짓는 게 중요해요. 자, 이 사고는 차 대 차 사고 딱 하나 구분, 차 대 오토바이 사고 구분, 이렇게 자 구분했어요. 차 대 차 사고예요. 차 대 차 사고. 그러면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건가,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건가, 혹은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건가, 그냥 이렇게 진행하는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건가를 구분해야 돼요. 구분. 그 다음에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나는 직진, 너는 저쪽에서 좌회전. 그럼 일단 직진 차량 우선. 자, 과실도표에는 뭐라 되어 있냐? 3대 7이라고 되어 있네. 자, 고객님, 이 사고는 우리가 직진하고 있고 상대방이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과실은 3대 7 이렇게 됩니다. 라고 안내를 해서 상대방도 그렇게 안내하겠죠. 당연히 그런 사고면. 그러니까 고객이 오케이 하면 확정 짓는 거예요. 근데 내가 됐든 네가 됐든 어느 한쪽이 그거 인정 못해! 그래요. 그럼 확정 못 지어요. 물론 확정 짓도록 노력을 하겠죠.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맞아요. 기가 찬 거지. 자, 그래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네가 내 편이가 남 편이가 이러면서. 지 편인데. 자, 과실은 보험회사에서 적어도 없는 과실을 무리하게 만들어내는 경우는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통은 부각이 되죠. 그래서 보험회사 다 과실 나눠먹게 하고 다 도둑놈이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대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지켜본 바로는 대부분은 정확하게 다 처리하면서 고생들 많이 해요. 보상가 직원들 고생한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자, 과실 비율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산정이 되어서 안내가 되는 것이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100대 빵이라는 주장이 잘못된 거냐? 아, 그거 아니에요. 과실이라고 하는 기준은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린 거고요. 자, 누산점수 한번 살펴볼게요. 누산점수는 뭐냐면 벌점이 벌점. 내가 범칙금 스티커를 맞았든 사고가 났든 뭘 했든 벌점이 부과되잖아요. 그러면 벌점이 부과되었을 때 면허에 영향을 미치는 벌점은 40점입니다. 40점. 40점 이상이에요. 이상. 39점까지는 상관없어요. 중침 몇 점일까요? 30점이에요. 간당간당하죠? 여기서 신호 위반 하나 딱 때리면 15점이에요. 45점 되면 45일간 면허 정지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신호 위반이 아니고 뭐 안전주의무리에 뭐 이래가지고 10점짜리를 하나 딱 맞았어요. 그래서 40점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40점. 40일 면허 정지예요. 40점이 해당이 돼요. 그럼 40점부터 50점, 60점, 70점, 80점까지는 다 정지 기준이에요. 그런데 1, 2, 7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1, 2잖아요. 1, 2. 1, 2, 120. 2, 200. 7, 270. 자, 이렇게. 120점까지는 취소 안 돼요. 그러니까 120점 초과. 그 얘기를 법에서는 뭐라 해놨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제28 면허 취소 누산 점수 기준에 뭐라고 돼 있냐면 120이라고 안 돼 있어요. 사실은 121점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20점까지는 정지예요. 정지. 120점을 넘어가면 121점부터 이제 취소해요. 얼마 만에? 1년 안에. 1년 안에 벌점이 뭐 이래가지고 걸리고 저래가지고 걸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121점을 넘었다. 120점을 넘었다. 121점 이상이 됐다. 그러면 취소돼요. 2년이면 200점이라고 해놨잖아요. 200점 초과니까 201점이에요. 201점. 201점 이상.
그럼 이거는 뭘까요? 이거 씌울까? 괜히 또 헷갈릴라. 자, 271점 이상. 얼마 만에? 3년 만에. 자, 내가 중앙 침범을 했어요. 3점 벌점을 맞았어요. 그런데 신호 위반을 했어요. 15점 벌점을 맞았어요. 면허 정지 안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중앙선 침범을 했는데 2018년 1월 1일 날 중앙선 침범했어요. 근데 2018년 1년을 성실하게 잘 살았어요. 뭐 중앙선 침범했다고 불성실하다 이건 아니에요. 뭐 살다 보면 급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자, 2018년 1월 1일 날 중앙선 침범을 했는데 걸렸는데 2019년 7월 7일 날 신호위반 걸렸어요. 1년 넘었잖아요. 그럼 1년이 지나면 40점 미만의 벌점은 소멸돼요. 그러니까 요거랑 합쳐가지고 45점이니까 정지 이렇게 안 한다고. 1년이 지나면 소멸돼요. 소멸되는데 완전히 다 없어진 게 아니고 여기에는 들어간다고, 살아있는다고. 그럼 지금 1년 지났으니까 여기 지금 살아있는 거지. 내가 지금 30점을 딱 안고 있는 거예요. 2년이잖아요, 2년. 거기서 171점짜리 뭔가가 발생하면 난 이제 취소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여러분 121점이면은요 신호 위반을 8번 하면 120점이야. 1년에 신호 위반 8번 막 하고 살아요. 1년에 한 번도 하기 힘들걸. 뭐 어쩌다 정말 운 없으면 1년에 2번씩 걸리기도 하겠지만 정말 마음 급하면. 그런데 자, 면허 취소 기준이 상당히 높죠. 벌점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누산 점수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사고로 인피가 여러 명 발생한 이런 경우가 꽉 엎쳐버리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그냥 법규 위반해가지고 이렇게 면허 취소되려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음주 수치 0.08%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면 바로 한 방에 취소입니다. 한 방에 취소예요. 네. 1년간 면허 취소입니다. 그런데 0.03%에서 이상, 0.08 미만, 예를 들어 0.0792 뭐 이런 식으로 정지 수치인데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병원을 갔네. 면허 취소입니다. 면허 취소에 2년간 면허증 못 따요. 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호 위반을 한 9번 해야 취소가 되는데 음주운전은 한 방에 취소돼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그만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왜 강하게 할까요? 그만큼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니까. 아시겠죠? 뭐 어쩌다가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로 갔는데, 자, 과실 비율의 결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 누산 점수라고 하는 거는 1, 2, 7을 기억하시라. 121, 201, 271. 자, 이것으로 이균의 보험통신 이제 112화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